하은 씨는 소영 씨의 동생이에요. 전 소영 씨의 남자친구고요. 그런 건 다 핑계예요. 현우 씨는 겁쟁이에요. 진짜 원하는 걸 선택할 용기가 없는 겁쟁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끌어당겼고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격렬하고 뜨거운 키스였습니다. 1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언니를 배신하고 동생과 잠자리를 가졌죠. 세상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던 금기된 사랑, 그 끝에서 저는 지금의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빛 기운과 함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늘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아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네요.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시간이 좋습니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는 시간. 부엌으로 나와 커피를 내립니다. 원두를 갈며 퍼지는 향기가 아침을 깨웁니다. 이 집은 작년에 이사 온 곳입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작은 정원이 딸린 2층 집. 제가 운영하는 출판사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죠. 작은 출판사지만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달에 2~3권씩 책을 내고 직원도 5명이나 됩니다. 커피를 들고 서재로 들어갑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들, 그 사이사이에 놓인 사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결혼 사진, 여행 사진,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2자매가 함께 찍혀 있습니다. 소영과 하은, 그때만 해도 우리 셋이 이런 운명으로 엮일 줄은 몰랐죠. 저는 사진을 들어 올려 자세히 바라봅니다. 소영은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있고 하은은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네요. 저는 그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날은 제가 소영과 사귄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소영이 가족 모임에 저를 데려갔고 그날 처음으로 하은을 만났죠. 그때 하은은 23살 대학을 그만두고 방황하던 시기였습니다. 첫인상이 강렬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니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자유롭고 도발적이면서도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눈빛. 저는 그날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서재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는 부스스하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건 그 똑바른 시선입니다. 23살 때나 지금이나 하은의 눈빛은 여전히 제 마음을 흔듭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합니다. 당신 또 그 사진 보고 있었네. 언니 생각나?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끔 생각나.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내가 한숨을 쉽니다. 언니는 우리를 용서 안 했지. 끝까지. 저는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알아. 그래도 우린 선택했잖아. 서로를. 맞습니다.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가족의 외면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후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이니까요. 아침 7시 출근 준비를 시작합니다.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봅니다. 50살의 남자, 머리엔 흰머리가 제법 섞였고 얼굴엔 주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9살 때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눈빛이.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아침입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대화는 많지 않지만 편안합니다.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편안함이죠.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아내가 묻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내가 해주는 거면 뭐든. 아내가 웃습니다. 또 그런 대답. 구체적으로 말해요. 이런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저는 가끔 과거를 떠올립니다. 처음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아내는 요리를 전혀 못했습니다. 계란 프라이조차 태워 먹던 그녀가 이제는 제법 솜씨 있는 주부가 되었죠. 시간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길에 나서며 현관문을 나섭니다. 아내가 배웅을 나와 제 넥타이를 살짝 고쳐줍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오릅니다. 운전을 하며 라디오를 켭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29살의 제가 떠오릅니다. 지방에서 상경해 광고 기획사 신입사원으로 일하던 시절. 열정만큼은 넘쳤지만 현실은 팍팍했던 시절. 그때 만난 소영이 제게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호등에 멈춰서며 창밖을 봅니다. 거리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겠죠. 누군가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금기된 사랑으로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출판사에 도착합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직원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과거를 떠올립니다. 저 나이 때 저는 무엇을 꿈꿨던가? 성공한 광고인? 돈 많은 사업가? 아니면 평범한 가장?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누구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가장 어려운 선택을 강요했죠. 사무실에 앉아 오늘 일정을 확인합니다. 오전에 원고 검토, 오후에 저자 미팅이 있네요.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평범함의 가치. 커피를 한 잔 더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과거가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아마도 계절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가을, 제가 소영을 처음 만난 계절이자 하은과 선을 넘어버린 계절.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내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녁은 파스타 어때요? 와인도 한 병 살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좋아. 레드 와인으로. 이것이 지금의 제 일상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상. 이 일상을 얻기 위해 저는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소영에게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죠. 하지만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저는 제 선택의 대가를 치렀고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이 바로 지금의 삶입니다. 점심시간 혼자 근처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혼밥이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젊은 시절엔 늘 누군가와 함께 먹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합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합니다. 거리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네요. 저 연인들도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평범한 부부가 되겠죠.
아니면 이별을 하고 각자의 길을 가거나. 사랑이란 참 묘한 감정입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빠져들 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소영에게 빠져들었고 그 후 하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두 사랑 모두 진심이었지만 운명은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오후 저자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직원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오늘 일찍 퇴근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갈게. 퇴근 시간 와인을 사러 들릅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고릅니다. 25년을 함께 살면 상대방의 취향쯤은 훤히 알게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와인 취향, 영화 취향, 심지어 잠버릇까지. 집으로 가는 길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또 한 번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날도 이런 노을이었습니다. 소영에게 모든 것이 들통났던 날. 그녀의 눈물, 분노, 그리고 절망.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죠. 집에 도착하니 파스타 냄새가 납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네요. 제가 들어서자 뒤돌아봅니다. 왔어요? 와인 샀어요? 저는 와인을 들어 보이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저녁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촛불을 켜고 와인을 따릅니다. 건배를 하며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도 고지네요. 25년이라니 실감이 안 나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그러게. 벌써 그렇게 됐네. 29살의 가을이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상경한 지 3년째. 저는 강남의 한 광고 기획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월세 원룸에서 살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겠다는 그런 막연한 꿈이요. 그날도 야근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섰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 회사의 김 대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현우 씨,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이네요. 혹시 시간 있으면 소개팅 한번 해볼래요? 저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김 대리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니, 한 번만 만나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 디자인팀에 있는데 성격도 좋고 예쁘기까지 해요. 이름은 장소영, 27살이에요. 결국 저는 방광제로 번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따뜻하고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우 씨? 김 대리님께 이야기 들었어요. 첫 만남은 홍대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일부러 1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단정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긴 머리를 한 갈래로 묶고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늦지 않았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대구 출신이었고 저처럼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온 지방 출신이었죠. 디자인을 전공했고 지금은 광고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니 공통 화제도 많았고 무엇보다 그녀의 차분한 말투가 편안했습니다. 현우 씨는 어떤 광고가 좋은 광고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광고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는 광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이 힘들어도 계속하는 것 같아요.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헤어질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엔 영화라도 봐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만났고 평일엔 짧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시절엔 스마트폰이 없어서 문자 하나하나가 소중했죠. 퇴근 후에 잠깐 만나 편의점 김밥을 먹는 것도 데이트였고 한강을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녀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현우 씨, 나 요즘 너무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서.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소영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거리엔 캐럴이 울려 퍼졌죠. 그녀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 추워요. 저는 제 목도리를 벗어 그녀에게 둘러주었습니다. 이거라도 하세요. 그럼 현우 씨는? 저는 괜찮아요. 소영 씨만 안 추우면 돼요. 그녀가 제 볼에 짧은 키스를 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야근할 때 도시락을 싸와 주었고 저는 그녀가 힘들어할 때 위로가 되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봄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현우 씨,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올래요? 부모님은 대구에 계시고 저랑 동생만 있어요. 저는 약간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동생이요? 네,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하은이라고. 저보다 4살 어려요. 좀 독특한 애예요. 대학도 그만두고 지금은 카페에서 알바하면서 음악한다고 하는데 걱정이에요. 그 주말 저는 처음으로 소영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북의 오래된 빌라 3층짜리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영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별거 없지만 저녁 준비했어요. 거실로 들어가는데 소파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채 기타를 치고 있는 여자.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을 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소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몽환적인 눈빛, 창백한 피부, 그리고 입가에 띈 알 수 없는 미소. 언니 남자친구? 그녀가 물었습니다.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인사해. 정현우 씨야. 하은이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장하은이에요. 악수를 하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우리 셋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소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죠. 하은은 거의 먹지 않고 와인만 마셨습니다. 하은아, 좀 먹어. 하루 종일 굶었다며.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배 안 고파. 언니나 남자친구랑 오붓하게 먹어. 하은이 시니컬하게 대답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은 씨는 음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음악을 하세요? 하은이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는 그런 음악. 멋있네요. 자기만의 길을 간다는 게 멋있다고요? 언니는 맨날 미친 짓이라고 하는데. 소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하은아.
현우 씨 앞에서 왜 그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영이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은이가 좀 예민해서. 원래는 착한 애인데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그래요. 괜찮아요. 동생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자매 맞아요? 너무 달라서. 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그래요.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달라서 자매 같지 않다고. 하은이는 아빠를 닮았고 저는 엄마를 닮았거든요. 그 후로도 몇 번 소영의 집에 갔습니다. 갈 때마다 하은과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늘 도발적이었고 가끔은 경계선을 넘는 듯한 말을 하곤 했죠. 한 번은 소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하은이 제게 물었습니다. 현우 씨는 언니 어디가 좋아요? 소영 씨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배려심도 깊고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죠. 재미없네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언니는 완벽하죠. 늘 그랬어요. 부모님의 자랑, 모범생 언니. 그에 비해 저는 늘 말썽꾸러기였고 하은 씨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 순간 하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소영이 돌아왔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소영과 사귄 지 8개월째 우리는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펜션, 이틀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고 결혼 계획도 세웠죠. 현우 씨, 우리 내년쯤 결혼하면 어때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좋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작은 결혼식이라도 하고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요. 꿈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할 거예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한 순간에도 저는 알지 못했죠. 곧 모든 것이 뒤틀릴 거라는 것을. 그해 가을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과 사귄 지 1년이 다 되어가던 시점이었죠. 우리는 여전히 사랑했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은 때문에. 그날은 소영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케이크와 와인을 들고 그녀의 집으로 갔죠. 그런데 문을 연 건 소영이 아니라 하은이었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언니는 아직 안 왔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겼대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들어와요. 밖에서 기다릴 거예요? 저는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하은이 마시다 만 와인병이 놓여 있었고 어두운 조명 아래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 할래요? 혼자 마시기 심심했는데. 하은이 물었습니다. 소영 씨 올 때까지만요. 하은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언니랑 진짜 결혼할 거예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후회 안 해요? 언니는 재미없는 사람인데. 하은 씨,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전 소영 씨를 사랑해요. 하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이라. 그게 뭔지 저도 알고 싶네요.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해 본 적 없어서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이미 만났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은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농담이에요. 왜 그렇게 긴장해요? 하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다는 걸.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갑자기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야 해서 내일 만나면 안 될까요? 저는 실망했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일어서려는데 하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벌써 가요? 언니 없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를 만들면 되죠. 하은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와인 냄새와 그녀의 향수가 뒤섞여 제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은 씨, 이러지 마세요. 왜요? 무서워요? 아니면 내가 싫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현우 씨도 느끼잖아요.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전 소영 씨를 사랑해요. 하은 씨는 소영 씨의 동생이고요. 그래서 더 끌리는 거 아니에요? 금지된 것일수록 더 달콤한 법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눈빛과 목소리는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죠. 일주일 후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현우 씨, 지금 어디예요? 집에 가는 중이에요. 취했어요? 위험한데. 제가 데리러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하은은 이미 제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10분쯤 후 택시에서 내린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많이 취했네요. 제 집이 가까우니까 거기서 좀 쉬어요. 안 돼요. 소영 씨한테 언니는 오늘 대구 갔어요. 부모님 뵈러. 현우 씨도 알잖아요. 맞았습니다. 소영이 주말에 고향에 간다고 했었죠. 저는 정신이 흐릿한 상태로 하은을 따라갔습니다. 하은의 방은 작았지만 독특했습니다. 벽엔 포스터들이 가득했고 구석엔 기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물 마셔요. 하은이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현우 씨, 저한테 솔직해져요. 정말 나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쌓여있던 감정 때문인지 저는 그만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있어요. 하은 씨한테 끌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안 돼요. 하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왜 안 돼요? 감정은 거짓말을 못하는데. 하은 씨는 소영 씨의 동생이에요. 전 소영 씨의 남자친구고요. 그런 건 다 핑계예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진짜 이유라니. 현우 씨는 겁쟁이에요. 진짜 원하는 걸 선택할 용기가 없는 겁쟁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하은을 끌어당겼고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격렬하고 뜨거운 키스였습니다. 1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이제야 솔직해지네요. 하은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미친 짓이에요, 이건. 미쳐도 좋잖아요. 한 번쯤은.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새벽녘 저는 하은의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하은을 보며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하은이 눈을 떴습니다. 도망가려고요? 이건 실수였어요. 우리 둘 다 술에 취해서. 거짓말하지 마요. 현우 씨도 원했잖아요. 하은 씨,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해요. 소영 씨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하은이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요? 내 마음은 상관없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끝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죄책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소영을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하은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이 뒤엉켰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하은을 피했습니다. 소영의 집에도 가지 않았고 하은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제가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소영의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에서였습니다. 소영이 저를 초대했고 하은도 언니의 부탁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파티장의 테라스에서 하은과 마주쳤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잘 지냈어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네, 하은 씨는요? 잘 지냈을 리가 없죠. 현우 씨 때문에 매일 밤 잠도 못 잤는데. 하은 씨, 농담이에요. 근데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우리라는 건 없어요. 그날은 실수였어요. 하은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왜 나를 피한 거예요? 실수였다면 당당하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대답을 못하자 하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인정해요. 현우 씨도 나를 원한다는 걸. 언니보다 나를 더 원한다는 걸. 그만해요. 그만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이미 시작됐는걸요. 그때 소영이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여기 있었네. 뭐하고 있었어?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제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소영이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춥겠다. 안으로 들어가요. 소영을 따라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은이 쓸쓸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리고 정말로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금지된 사랑의 본격적인 시작. 그날 이후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소영과 연인으로 지내고 밤에는 하은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양심의 가책과 억누를 수 없는 욕망 사이에서 저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하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가 출장 간 거 알아요.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와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가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수백 번 말했지만 결국 그녀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하은은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울어요? 현우 씨가 너무 미워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언니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나쁜 여자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해요? 하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그 말이 제일 싫어요. 저는 하은을 안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흐느꼈고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 후로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소영이 없을 때 우리는 만났고 그럴 때마다 죄책감과 열정이 뒤엉켰습니다. 저는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소영에 대한 의무감과 하은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소영과 저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현우 씨,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거짓말하지 마요.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소영 씨를 사랑해요. 소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영의 핸드폰이 울렸고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제 핸드폰에 하은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요. 언니한테 다 말할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요. 제가 갈게요. 소영이 돌아왔을 때 저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은의 집으로 달려갔죠. 그녀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은 씨, 왜 이래요? 더는 못하겠어요. 언니 뒤에서 이런 짓 하는 거. 차라리 다 털어놓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싶어요. 그럼 모두가 불행해져요. 지금도 불행한데요? 현우 씨는 행복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 일어서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택해요. 언니를 택할 거예요. 나를 택할 거예요? 그런 선택을 강요하지 마요. 비겁해요. 끝까지 비겁하네요. 그날 밤 우리는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하은은 울었고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하은아, 불 켜고 있네? 못 잤어? 소영이 거실로 들어왔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현우 씨? 왜 여기에? 소영 씨, 이건... 하지만 소영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흐트러진 하은의 옷차림,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 그리고 우리의 표정.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소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내 동생이 내 남자친구와? 소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더럽게 오지 마. 소영 씨, 정말 미안해요.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의도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실수예요? 내 동생과 장게 실수라고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현우 씨를 사랑해.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했어. 닥쳐. 그게 사랑이야? 언니 남자를 빼앗는 게 사랑이야?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소영은 울고 소리치고 우리를 저주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죠. 하은은 울면서도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소영이 말했습니다. 둘 다 내 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소영과의 연애도, 세 사람의 관계도.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고 서울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요.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사랑한 건 죄가 아니에요. 하은 씨, 우리는 끝이에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그럼 그 상처가 헛되지 않게 해요. 우리라도 행복해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한 달 동안 저는 작은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소영과 하은, 두 사람 모두와 연락을 끊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소영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현우 씨, 많이 생각했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은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간절하게.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왜 하필 내 동생인지, 왜 하필 당신인지.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고 되돌릴 수도 없겠죠. 하은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예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편지를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소영의 너그러움과 상처가 동시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하은이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제 앞에 선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허락했어요. 우리, 알아요. 편지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더 후회했을 것 같았습니다. 하은 씨, 정말 괜찮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현우 씨만 있으면 돼요. 저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힘들 거예요. 정말 많이. 알아요. 그래도 같이 견뎌요. 그렇게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가족의 외면을 감수하고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고 하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소영은 오지 않았고 부모님들도 등을 돌렸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견디겠다고. 2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50살, 하은은 46살이 되었죠. 우리는 여전히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평범한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하은이 묻습니다. 응, 오늘은 특별한 일정 없어. 왜? 그냥.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로부터 정확히 26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알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하은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가끔은 꿈 같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맞습니다. 정말 꿈 같은 세월이었죠. 결혼 초기 우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시선이었지만 무엇보다 소영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하은은 언니를 잃었고 저는 첫사랑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 우리는 우연히 소영을 만났습니다. 백화점에서였죠. 그녀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소영은 우리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하은이 언니를 부르려 했지만 저는 그녀를 말렸습니다. 소영에게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할 존재였으니까요. 그날 밤 하은은 울었습니다.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면서도 너무 슬퍼요. 우리 때문에 언니가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잘 사는 거야. 소영 씨가 말했잖아. 그게 최소한의 속죄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작은 출판사를 차렸고 하은은 음악학원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갖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이미 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그 업보를 아이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10년쯤 지났을 때 소영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하은아, 건강해. 하은은 그 편지를 받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언니의 용서, 아니 적어도 미움은 걷어줬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에 슬퍼했죠. 15년이 지났을 때 하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소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이 둘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목례만 하고 지나쳤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20년이 지났을 때 저는 큰 병을 앓았습니다. 암이었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은이 제게 말했습니다. 후회해요? 나를 선택한 거. 아니,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거짓말. 정말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난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었을 거야. 하은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때 나를 선택해줘서. 다행히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우리는 더욱 서로를 아끼게 되었죠. 매일이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작년에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영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은은 언니에게 조문을 가고 싶어 했지만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의금만 전달했죠. 일주일 후 소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마워. 둘 다 건강하길. 그리고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엔 주름이 생겼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하은이 말합니다. 있잖아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예를 들면 당신이 언니를 선택했다면, 그래서 언니와 결혼했다면, 그랬다면 난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거야. 진짜요? 진짜. 당신은 내게 운명이었어. 피할 수 없는 운명. 하은이 웃으며 말합니다. 오글거려요. 나이 들어서 왜 이래요? 하지만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하은이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우리의 결혼 사진이 있는 앨범이었죠. 초라했던 결혼식, 하객도 거의 없었지만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후회 없어요? 하은이 다시 묻습니다. 왜 자꾸 물어? 불안해? 가끔은 내가 당신 인생을 망친 건 아닌가 싶어서. 저는 하은을 꼭 안으며 말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완성시켰어. 당신이 없었다면 난 껍데기만 남은 삶을 살았을 거야. 그래도 우리 때문에 언니가. 소영 씨도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야지.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엔 보름달이 떠 있고 거실엔 조용한 음악이 흐릅니다. 하은이 제 어깨에 기대어 말합니다. 있잖아요. 다음 생에도 만날까요? 글쎄, 다음 생이 있다면. 있다면요? 그때는 처음부터 당신을 선택할 거야. 돌아가지 않고 바로. 하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봅니다. 정말요? 응. 그럼 아무도 상처받지 않겠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우리를 변화시켰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대한 확신. 전 이제 압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하은과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이 평범한 말 속에 우리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금기로 시작된 사랑, 배신과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선택. 때로는 가장 잘못된 시작이 가장 진실한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물론 그 대가는 컸습니다. 소영의 눈물, 가족의 외면, 세상의 손가락질.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어 하은의 잠든 얼굴을 봅니다. 23살에 풋풋했던 그녀는 이제 중년의 여인이 되었지만 제게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월이 그녀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견뎌온 시간들이 그녀의 얼굴에 깊이를 더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갑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편지 하나를 꺼냅니다. 소영이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하은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예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하은은 정말 행복할까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창밖이 밝아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오늘도 하은과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낼 겁니다. 아침을 먹고, 일하고, 저녁을 함께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금기된 사랑으로 시작해 끝내 평범한 부부가 된 우리의 이야기. 누군가는 비난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평가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했고 그 선택과 함께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기심마저도 진실하다면 그것도 하나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증명이듯이